이번 시간부터 챕터 3 추정 가설 검정의 기출 동형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단순 임의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자 할 때 동일 조건 하에서 복원 추출의 경우에 표본의 수를 n지로 비복원 추출의 경우에 표본의 수를 n이라고 하면 이들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주어진 문제가 1번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 말은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는 뮤를 추정하려고 단순 임의 추출법, 즉 n개를 또는 n지로개를 임의로 x1, x2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 조건 하에서 복원 추출의 경우, 다시 말하면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거죠. 복원 추출 n0번 그리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보고 안 넣어요. 다시 뽑고 안 넣어요. 비복원 추출 n개, 이 둘 중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들 사이의 개수가 다르더냐 같더냐 어떻더냐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상상을 해봅시다. 모집단에서 100개를 뽑았어요. 누군가는 복원 추출을 한대요. 그 말은 보고 넣고 다시 보고 넣고를 100번 하는 거죠. 누군가는 비복원 추출을 한대요. 뽑고 확인하고 안 넣고 다시 뽑고 다시 뽑고 100개를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동일 조건이라는 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모든 환경이 같고 그 의미가 신뢰할 만할 때란 뜻이거든요. 모집단 추정이니까 보통 신뢰 구간을 구하거나 신뢰 수준 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를 두고 있을 때 개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저라면 복원 추출을 하면 뽑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넣기 때문에 넣은 게 다시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비복원 추출을 하면 뽑고 나서 넣지 않으니까 새로운 게 계속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당연히 모집단의 개수가 충분히 많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임의 추출법이라고 말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원 추출에서는 내가 확인했던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뽑을 때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임의로 뽑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뮤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한다면 복원 추출의 경우는 더 많이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해설에도 그 의견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간의 표본 크기 관계는 같은 정확도, 위에서는 동일 조건 하에서라고 했는데 추정 오차를 얻기 위해서 표본수를 보면은 복원 추출은 확인한 값을 다시 넣어야 되니까 정보 중복이 가능해서 수학적으로는 분산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비복원 추출은 모집단에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 없고 정보가 더 많이 확인이 된다라고 보고 표본 추정치의 분산이 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준의 정확도, 동일한 조건, 모집단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같은 수준으로 보이려면 복원 추출의 경우가 비복원 추출보다 더 많아야 된다. 복원 추출은 비복원 추출보다 더 많은 표본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1번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복원하고 비복원을 비교해 본 적은 저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고 단순 임의 추출법이고, 그런데 비복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종속 시행이고 복원은 독립 시행이에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케이스 안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단 모집단의 수가 많으면 복원이든 비복원이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원이면은 확인을 하고 또 넣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개수를 뽑아야 되고 비복원은 중복은 되지 않을 거고 뽑을 때마다 정보가 더 많이 확인이 된다. 그러니 분산이 작다고 본다. 표본수를 적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주어진 문제에서 동일 조건 하에서라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는데 아래 팁에 문제의 동일 조건 하에서란 같은 신뢰 수준의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이 신뢰 구간이 같다라고 한다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둘 사이에 개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더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N0가 N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기출 동형 문제에서 왜 이 문제를 1 번에 넣었는지 고민 중인데요.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시험에도 보였던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함께 풀어 보았고요. 2 번입니다. 추정량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정량이란 모집단의 모수가 궁금할 때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햇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했던, 예를 들어서 P가 궁금하면 P 햇, 뮤가 궁금하면 X 바 등이었는데요. 이때 좋은 추정량에는 불, 효, 일, 충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끊임없이 강조를 했고요. 1 번부터 봅시다. 동그라미 1 번입니다. 불편성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이때 추정량은 세타 햇이고요. 기대값은 expected value죠. 이 세타 햇이 추정하려는 모수가 된다는 성질이다. 다시 말해서 세타가 된다는 성질이다. 맞습니다. 불편성의 가장 핵심은 각각의 값들이 아니라 그들의 평균이 뮤이다. 각각의 평균이 p이다. 이 아이디어인 거죠. 2 번입니다. 표본 평균은 항상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방금 계산한 거죠. 이렇게 불편성을 만족하는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르죠. 3번 일치성은 추정량의 분산이 다른 추정량의 분산보다 작다는 성질이다. 이 글에는 추정량이 2개가 있는데 그들의 분산을 계산해 봤더니 작은 게 더 좋아요 라는 해석인데요. 일치성일까요? 유효성일까요? 맞아요. 유효성입니다. 유효성 또는 효율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유효성과 효율성의 특징은 추정량으로 계산한 그들의 분포에서 표준 편차가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모수를 더 잘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추정량은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표준 편차가 작은 것이 모수와의 편차가 작다라는 해석으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일치성은 뭘까요? 일치한다라는 단어에서 n이 충분히 크면 리미트 이렇게 표현이 뭔가 되었을 때 일치성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일치성 설명할 때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4번도 읽어봅시다. 표본 평균 X바는 일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본이 커질 때 모평균과의 오차가 작아질 확률이 높다. 표본이 커질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본이 커질 때, 다시 말하면 그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 모평균과의 오차가 작아질 것 같다. 일치성에 대한 설명 아주 잘 됐거든요. 3번을 읽어보면 일치성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고요. 3번은 유효성이었고요. 아래 해설을 보겠습니다. 효율성 또는 유효성은 여러 가지 불편 추정량 중에서 자료의 흩어짐인 분산이 적은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 된다는 성질이다. 이때 자료의 흩어짐 정도라는 거는 S2를 말하는 거예요. 표준 오차라는 거죠. 각각의 추정량의 표준 오차를 계산했을 때 더 적은 표준 오차를 갖는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다. 효율성, 유효성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일치성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으로부터 구한 추정값이 확률적으로 모수에 수렴한다. 추정값은 세타 햇이고 모수는 세타일 때 그들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세타 햇과 세타 사이의 차가 충분히 작아질 확률이 리미트 n을 키울 때 1이더라 라는 거거든요. 기호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커진다 라는 말을 일치한다 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일치성도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을 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3번입니다. 모평균이 뮤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의 모집단에서 크기 n의 확률 표본을 추출하였다.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이 뮤,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더라. 하지만 어떤 분포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으로 아래에 주어진 두 추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그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눕시다 라는 연구자와 아닙니다, n으로 나눕시다 라는 연구자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각각 이 2가지의 케이스 중에서 아래에 확인이 되시죠? 그럴 때 이 2가지 추정량에 대해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기억 안에 첫 번째 n-1로 나누어야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이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n으로 나누지 마라. 그 이유는 불편
불편 추정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가 표본 분산을 n-1로 나누는 이유는 그 결과가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입니다. n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시그마 제곱을 정조준했을 때 맞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편향 추정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향이란 편의 추정량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수업 시간에 왜 n-로 나눕니까? 불편성을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편성이 뭔데요? s제곱을 n-로 나눈 이 식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 이 조건을 만족해서 s제곱이 불편 추정량이고요. n으로 나누면 시그마 제곱보다 더 작은 값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편향 추정량, 편의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3번은 외워주세요. 그냥 외워도 되고요. 이제 전문가가 됐으니 n-로 나누는 건 불편 추정량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불편성에 대한 의견이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 3개를 추출했을 때 다음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평균이 아닌 것은, 표본을 3개 뽑으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모집단에서 표본 하나, 둘, 3개를 뽑았고 이 3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아래의 식과 같이 이러한 추정량으로 나는 모평균인 뮤를 추정하고 싶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평균이 아닌 것은 이니까 추정량 각각의 기대값, 즉 2x2, 2분의 x1 플러스 x3, 3-1분의 x1, x2, x3 이렇게 기대값을 구했을 때 그 결과가 뮤 더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규분포의 특성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거는 한 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뮤 맞고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2뮤가 되니까 뮤 맞고요. 세 번째 거는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 위에가 3뮤죠. 그래서 2분의 3뮤, 뮤가 아니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4분의 4뮤죠. 그래서 뮤 맞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정규분포에서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그 표본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각각은 모두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리를 하죠. 모수에 대한 추정량 세타 햇의 평균이 모수 세타가 되는 추정량은 불편성을 만족하는 불편 추정량이야.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x2만 써도 불편 추정량, 이렇게 해도 불편 추정량, 이렇게 해도 불편 추정량이야. 얘는 불편 추정량이 아니지. 따라서 1번, 2번, 4번은 불편 추정량으로 사용해도 좋겠어 까지는 되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의 답은 3번이 틀렸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1번, 2번, 4번 중에 어떤 거든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유효성을 확인해서 유효 추정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번도 2번도 4번도 불편 추정량을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표준 편차가 작은 유효성이 있는 거를 찾아서 유효 추정량입니다 하고 정해주는 것, 그게 다음 스텝입니다. 그래서 불편성과 유효성을 함께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5번 모수의 추정에서 추정량의 분포에 대하여 요구되는 성질 중 표본 오차와 관련이 있는 것, 표본 오차는 표준 오차라고도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x바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p 햇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루트 p의 1-p, p가 없을 때는 p 햇을 써도 되고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앞서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끌고 오면 이러한 표준 편차, 표준 오차의 필요성은 불효일충 중에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냐? 편차, 흩어짐이에요. 유효성이죠. 유효성과 가장 관계가 되는 해설이 바로 표준 오차 SE였어요. 해설 보겠습니다. 유효성 또는 효율성은 여러 가지 불편 추정량 중에서 자료의 흩어짐인 분산이 적은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 된다는 성질이고, 표본 분포의 표준 오차가 더 작은 추정량이 더 유효하다는 것이니까 5번 문제도 바로 보고 답을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시는 거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죠.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지녀야 할 성질 중 불효일충 중 일치 추정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치 추정량 일치한다. n이 충분히 클 때 세타 해시 세타로 그 차이가 작아진다. n이 충분히 클 때 이러한 글이 들어있는지 봐야 돼요. 4번에 보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정량이 모수에 가까워지는 성질을 의미한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보이시죠? 일치 추정량 맞습니다. 나머지도 볼게요. 1번 추정량의 평균이 세타가 되는 추정량을 의미한다. 불편성, 여러 가지 추정량 중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이다. 유효성,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정보를 모두 사용한 추정량을 의미한다. 충분성, 불효일충을 모두 담은 글입니다. 일치성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부분, 그래서 추정량이 모수에 일치하려고 한다. 이 특징 계속 강조했고요. 7번입니다.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100개의 표본 평균 X바와 1000개의 표본 평균 Y바를 비교해서 뮤를 측정하고자 한다, 추정하고자 한다라는 말이죠. X바와 Y바 중 어느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일까요? 라는 질문. 저는 유효 추정량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고요. 1000개를 뽑은 게 더 좋겠죠. 이유는 5번 문제를 풀면서 이미 경험했던 루트 n분의 시그마 파트에서 루트 n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4번 표준 오차가 더 작아지므로 더 좋은 추정량이 된다. 이 의견 때문인 거죠. 아래 해설에도 유효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00개보다 1000개가 더 좋은 이유는 표준 오차 SE를 계산해서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뮤를 추정할 때 폭이 작아지니까 더 좋은 추정량이다 라고 보는 거죠. 8번 문제로 이동해서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확률 표본 x1, x2, x3가 주어졌을 때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뮤에 대해서 추정량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 ABC로 놓았을 때 옳은 설명은 보기를 보니까 불편 추정량,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은 불효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불편성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3분의 3뮤니까 뮤, 4분의 4뮤니까 뮤, C는 4분의 5뮤니까 뮤와 다르죠? 따라서 불편성을 만족하는 것은 A하고 B입니다. 그러면 유효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각각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해야 되니까 분산, 그러면 9분의 1에 3 시그마 제곱은 3분의 1 분산 16분의 1에 1, 2, 4, 1 시그마 제곱은 8분의 3, 3분의 1과 8분의 3 중에 3분의 1이 더 작죠? 따라서 A가 유효 추정량.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ABC 중에서 유일한 불편 추정량은 A이다. 아니요. A도 있고 B도 있었어요. 2번 ABC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은 A이다. 맞아요. A가 3분의 1 시그마 제곱으로 제일 작았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B는 편향이 존재하는 추정량이다.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B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했더니 뮤와 다르더냐 한데 뮤죠. 편향이 존재하는 추정량은 B가 아니라 C죠. 4번 불편성과 최소 분산성의 관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추정량은 B일까요? A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A 보세요. 3분의 셋을 더했어요. 세 표본의 평균인 거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모집단의 뮤를 추정할 수 있지만 A번을 선택하는 이유가 불, 효, 일, 충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아래쪽에는 해설에 EA, EB, EC, VA, VB, VC 다 계산해 놨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9번입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1000개의 표본을 취하여 정리한 결과 표본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5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치는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평균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1000개를 뽑은 다음에 X바를 계산했더니 100인 거예요. 그러면은 뮤도 100이겠네. 이렇게 추정하는 걸 점추정이라고 하나요? 답은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모평균 뮤에 대한 점추정량은 표본평균 X바이므로 100이다. 10번입니다. A대학 학생들의 주당 TV 시청 시간을 알아보고자 임의로 9명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V 시청 시간은 모평균이 뮤인 정균표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표본평균 X바를 사용했을 때 추정치는 다시 말하면 이들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9부터 22까지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누면 14.9, 4번.
앞서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들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1번입니다. 어떤 사회 정책에 대한 찬성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크기 n인 임의 표본을 수출하여 자료를 n개 입력하였을 때 찬성률에 대한 점 추정치로 오르는 것은 단 찬성은 0이고 반대는 1로 코딩한다. 11번은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보기 중에서는 2번이 답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2번이 답이려면 찬성이 1일 때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찬성을 0으로 반대를 1로 코딩한다고 했죠. 만약에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성이 60명이고 반대가 40명이면 60명은 0이고 반대가 40이 되어서 반대할 점 추정값이 100분의 40이 나오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찬성을 1로 바꾸고 반대를 0으로 해야 100분의 60이 되는 거죠. n명에게 물어보면서 찬성해요 그러면 0, 반대해요 그러면 1 이렇게 기록할 계획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xi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찬성률에 대한 점 추정치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실까요? 11번 바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걸러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2번입니다. 어느 지역 고등학교 학생 중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 지역 고등학교 성별 구성비에 따라 남학생 600명, 여학생 400명을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더니 남학생은 240명, 여학생은 60명이 안경을 착용했다고 하더라. 이 지역 전체 학생 중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비율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추정값은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어느 지역 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모았어요. 그 안에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데 남학생은 600명을 뽑았고 여학생은 400명을 뽑았더니 그 중에서 240명, 60명이 안경을 착용했더라라는 거죠. 질문은 이 지역 전체 학생 중에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비율에 대한 가장 적절한 추정값이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600명 중에 240명, 400명 중에 60명이니까 1000명 중에서 300명이 안경을 꼈구나라는 거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 질문에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한다면 두 번째 줄에 고등학교 성별 구성비에 따라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학생 전체와 여학생 전체가 6대 4의 비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00명, 400명을 뽑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율하에 240명과 60명이 안경을 낀 학생이었던 거죠. 주어진 상황 안에서 1000명 중에서 300명이 안경을 착용했어요 라고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12번 문제 해설을 보니까 모비율 P에 대한 점 추정량은 표본 비율 P hat이고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1000명을 뽑고 그중에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300명이구나. 그런데 남학생 600명, 여학생 400명은 비율로서 구별한 거고 전체는 1000명을 뽑은 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사한 문제가 13번입니다. 전체 재학생 중 2만 명, 남학생, 여학생 14,000명과 6,000명인 어느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졸업 자격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학교 남학생 중 600명, 여학생 중 400명을 각각 랜덤하게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찬성률이 40%, 60%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체 재학생의 찬성률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추정값은 인데요. 주어진 문제가 12번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전체에 대한 인원을 주었고 질문은 전체 학생이 찬성률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추정값이니까 2만 명에서부터 다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2만 명 중에서 남학생이 14,000명, 여학생이 6,000명이고요. 14,000명 중에서 600명을 뽑았고 6,000명에서 400명을 뽑았더니 그중에 40%가 찬성을 했고 60%가 찬성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600명 중에 40%는 14,000명 중에서도 40%가 400명 중에 60%는 6,000명 중에서도 60%가 찬성을 할 거다라고 표본 안에서 얻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전체 남학생 14,000명 중에서 40% 그리고 전체 여학생 6,000명 중에서 60%가 찬성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로부터 찬성하는 학생들의 전체 학생 중에 찬성률이니까 5,600명 더하기 3,600명을 2만 명으로 나눠보는 거죠. 약 0.46, 46%가 찬성하겠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번과 13번은 유사하면서도 결이 다르고요. 13번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설을 보니까 전체 대학생 중에서 랜덤하게 추출한 남학생 600명, 여학생 400명으로부터 확인된 찬성률을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적용을 하면서 2만 명 중에서 9,200명이 찬성을 했다라고 예측을 한 46%가 찬성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잘 푸셨고요. 14번입니다. 대규모의 동일한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100명과 1000명으로 된 표본을 각각 추출하였을 때 모집단의 평균을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표본은 어느 것인가? 100명과 1000명. 말하지 않아도 1000명이 모평균을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표준 오차가 작아져서입니다. 따라서 1000명인 경우에 더 잘 추정할 수 있고 표준 오차가 100인 경우보다 작기 때문이다. 읽어보고도 바로 표시하고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 해설해 보니까 미지의 모수에 대한 불편 추정량 중 표준 오차가 더 작은 추정량이 모수를 더 정확히 추정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루트 n분의 s에서 루트 100과 루트 1000을 비교해봐도 루트 1000으로 나누는 게 더 작아서 모평균 뮤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라는 해설, 그리고 효율성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5번입니다. x가 이항분포 바이노멜 np를 따를 때 p의 불편 추정량인 p hat n분의 x의 분산은 앞서서도 불편 추정량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x바, p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p hat, 시그마 제곱에 대한 불편 추정량은 s제곱, s제곱은 n-1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P의 불편 추정량인 P햇의 분산을 물어봤어요. P햇은 n분의 x죠. 그리고 n제곱분의 1의 vx고요. x는 바이노미얼 np를 따르죠. 그러니 vx는 np 1-p 대입하면은 n분의 p의 1-p,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x가 바이노멜 np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찬성 반대는 OX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얼로 분포가 시작이 되고요. 주어진 문제에 맞게끔 VX를 대입해서 분산이 확인이 되고요. 15번의 상황을 아래로 내려와서 제가 따라서 P 햇은 정규 분포 P와 n분의 P 1-P를 따릅니다 라고 하면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포가 되는 거죠. 주어진 분포를 이용해서 17번 이후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잠시 16번을 풀고 가도록 합시다.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검정력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2번 실내 구간은 넓을수록 바람직하다, 3번 표본의 수는 통계적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본 조사 시의 문제이다, 4번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본의 수가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4번이 정답이죠. 특히 2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보면 2번에서 실내 구간이 넓을수록 바람직하다, 4번에서 표본의 수가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서 효과적이다. 분명한 건 실내 구간은 짧아야 효과적인 거죠. 그래야 모수를 잘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실내 구간이 턱없이 넓어버리면 정교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아래에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실내 구간이 짧을수록 모수에 대한 추정의 정밀도, 정교성이 높아지므로 실내 구간은 짧을수록 바람직하고요. 짧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표본의 수 n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평균 뮤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할 때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분모의 루트 n의 값이 커지면 표준 오차 값이 작아지니까 실내 구간이 작아지겠죠. 따라서 위에 3번에 표본 수는 통계적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교수님 1번은 뭐죠? 검정력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검정력은 추정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정에서 논의하는 거고요. 검정에서도 검정력은 클수록 바람직합니다. 이때 바람직하다라는 기준은 H1을 주장하는 연구가설의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검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16번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15번에서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를 이용할 수 있는 17번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표본수가 너무 적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4배인 1,600명을 조사하였다. 신뢰 구간 95%에서 추정 오차는 얼마나 감소하는가? 문제가 깁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위해서 지우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열을 수렴하기 위해서 400명의 주민을 대상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표본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0명으로 재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있고 1,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있다. 찬반 여론이니까 피햇을 확인해서 모비율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5%의 추정 오차예요. 추정 오차란 신뢰 구간 중에 오차 1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정 오차, 그래서 이름하여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차 1개도 동일한 단어인데 어디까지 오차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해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P와 P햇의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95% 신뢰 구간을 구하듯이 Z값이 필요하죠. Z 0.025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1.9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400분의 P 1-P 루트, 오른쪽도 1.96 곱하기 루트 1600분의 루트 P 1-P. 그런데 P가 없어요. 이때는 2분의 1을 이용하자. 2분의 1을 이용하자. 질문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추정 오차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하니까 각각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1.96과 루트 2분의 2분의 1, 다시 말하면 2분의 1.96을 묶으면 최종적으로는 2분의 1.96에 20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1인 거죠. 오른쪽을 40분의 1로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0.0245, 2.45%의 차이가 난다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 되실까요? 아래 해설도 동일한 상황을 글로 옮긴 건데요. 오차 한계는 추정 오차를 오차 한계라고 부르고 오차 한계 D는 표본 비율이 추정인 경우 Z값의 표준 오차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95% 신뢰 수준 안에서 Z값은 1.95가 되고 P햇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0.5로 계산하는 걸 권장하고, 그 과정에서 n이 400이면 1.96 곱하기 2분의 1에 20분의 1이고 1600이면 1.96 곱하기 2분의 1에 40분의 1이죠.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2분의 1.96으로 묶으면 20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1, 40분의 1로 계산하면 0.0245, 아래쪽에 값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2.45% 감소했다. 그리고 표본 크기를 4배 늘리면 오차 한계는 2분의 1만큼 감소한다. 이미 400에서 1600으로 표본수를 늘리면 오차 한계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2분의 1배로 줄어든다고 해도 400명에 대한 오차 한계는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17번 문제를 통해서 추정 오차가 오차 한계랑 같은 단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추정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